사이다 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식당에 없는 메뉴 만들어 달라고 하고 휴무인데도 돈 주겠다면서 다짜고짜 남편 식당에서 돌잔치 하겠다고 우기는 절친. 손절했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지낸 친구들이 5명이 있습니다. 학교 때야 죽고 못 사는 사이였고 나이가 드니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만한 비슷한 형편의 남자들과 결혼하여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는 절친입니다. 서로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기도 해서 육아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얻고 서로 간 도움도 주고 도움받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도 이번 일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0년 넘게 잘 지내던 절친과 손절하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저도 마음이 좋을 리는 없고 찜찜하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거라면 반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스시야, 초밥집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초밥집이 다양하죠. 10,000원 미만도 있고 20만 원도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나름 중간쯤 되는 스시야를 하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미들급입니다. 점심은 대략 3만 원 선, 솔직히 4만 원에 가까워요. 저녁은 7만 원에서 9만 원 이렇게 2가지 코스를 합니다. 네, 물론 저렴하지는 않아요. 제가 입맛이 싼 편이라 남편 가게에 가서 먹으면 동네 초밥하고 재료가 다른 건 모양으로만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가봐야 새우 초밥만 먹는 사람이라. 네, 아무튼 요런 식당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 남편 가게에서 우리 둘째 돌잔치를 했었어요. 뭐 돌잔치라고 해봐야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시형제, 친정형제들과 내외들, 그리고 애들까지 불러서 16명 정도가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일요일은 정기 휴무라 남편 가게 직원분들도 2분 나와서 도와주셨고 같이 식사하고 남편이 수고비는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음식이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맨날 초밥만 해주더니 그날은 고기 위주로 코스를 잘 짰어요. 익힌 생선 요리도 있었고 다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음식에 정성을 많이 쏟아줘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날 메뉴 중 2가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 잘하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다들 축하한다, 이쁘다, 맛있었겠다 칭찬들이 많았고 몇몇 친구는 가족 모임 때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야 절친들의 부탁이기도 했고 가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라서 단체 손님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매출도 오르고 일석이조다. 와, 마케팅으로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었어요. 누가 부탁을 하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휴무일에 일하는 게 쉽지 않고 인건비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내가 잘하는 전문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비전문 분야를 코스까지 만들어서 돈을 받을 순 없다면서요. 그래서 지인과 친구들의 부탁은 좋게 거절했습니다. 저희 둘째 돌잔치 전으로는 친구들 데려다가 초밥도 같이 먹고 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부르기도 뭐해서 부르지 않고 있어요. 괜히 일이 생길까 봐요.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 적자면 친구들이 와서 7만 원짜리 주문하면 남편이 사케 5만 원짜리 한 병 서비스로 주고 초밥도 9만 원짜리 코스로 원래 15피스가 나가는 거 20피스 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절친이라도 장사라는 게 남아야 하는 건데 한 명 해주면 2명 해줘야 하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내 가족 먹이려고 하는 건 몰라도 남까지 시간 내가며 적자 내가며 할 수는 없다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좋겠구나 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당신 말이 맞다. 내 생각이 짧았다. 인정하고 친구들을 식당에 데려가는 것도 자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프가 작년 초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돌이 곧 돌아옵니다. 그날 다른 곳에 돌잔치를 잡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 취소당하고 저희 둘째 돌잔치가 생각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네 애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애인지 알잖냐 이러면서 밑밥을 깔길래 기분이 뭔가 싸했는데 역시 돌잔치 할 수 없냐고요. 원래 날짜보다 당겨서 주말에 하면 너네 식당 쉬는 날이니 다른 손님 눈치 안 봐도 되고 우리 둘째 때 있던 음식을 해줄 수 있느냐. 금액은 인당 15만 원으로 해주면 된다. 20명이니 300만 원을 내겠다. 이러더라고요. 요즘 다들 힘든데 이거 하면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냐며 약간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요즘 남편네 가게도 매출이 많이 줄어서 직원도 2명 줄이고 했거든요. 런치도 가격 내리고요. 배달 도시락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제발 부탁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 핑계만 계속 댔죠. 그러다 하루 조용하길래 안 하려나 보다 하고 다행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브레이크 타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친구 관리 좀 잘 하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가게 전화로 전화 와서 예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친구인 걸 알고는 그날은 휴무이고 단체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거절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럼 식당만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음식은 알아서 준비를 할 테니까 가게를 3시간만 대여해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주방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저희 주방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길 순 없다고 또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절대 사진, SNS 같은데 안 올릴 테니까 부탁 좀 한다고 그랬다네요. 절대 렌탈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안 된다고 하고 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친구한테 톡을 했죠. 너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냐고. 그랬더니 응 그러면서 거기서 안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빡이 쳐서 너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고.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남의 남편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무례하게 그렇게 하냐고 좀 쏘아댔어요. 그랬더니 너도 애 키우면서 내 맘도 몰라주냐고 그러더니 그까지 장사도 안 되는 식당 하면서 따지는 게 되게 많다. 호텔의 전문 셰프도 네 신앙처럼은 안 되겠다. 코딱지만한 식당 하면서 유세 떨지 마라. 우리 사이에 네 새끼만 새끼냐? 다 같이 지내온 세월이 아깝다. 왜 나 아이 돌잔치는 하면 안 되냐? 네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다. 너만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음식 좀 잘한다고 꼴랑 식당 하면서 잘난 차는 니네 남편 남사스럽다. 대단한 성인 군자라고 했나? 암튼 엄청 비꼬고 안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톡을 끝냈어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 길로 저희 첫째 돌잔치 때 20만 원 받았던 거 생각이 나서 바로 페이로 20만 원 쏴주고 돌 축하한다 이러고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사도 안 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한 이 친구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것 같아 이번 기회로 손절했습니다. 사람은 역시 오래 겪어보아야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 계속해서 오래 사귀었다가는 아이들끼리도 친구가 되었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들 비슷한 형편의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이 친구 남편도 그냥저냥 중견급 회사에 다니지만 시댁이 조금 부자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지원을 좀 더 받아서 여유로운 것도 사실인데 친구들 카톡이나 인스타에 그간 허세를 부리던 게 있어요. 돈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른 친구들 약간 내려다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게 좀 생겼는데 이 친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새 아파트에 전세 4억에 얻어주셨고 다른 친구들이랑 저는 시댁 도움 못 받아서 빌라 전세 시작했어요. 새 아파트 부심이 대단했죠. 빌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요즘 애들끼리 빌라에 살면 빌라 거지라는 말도 듣는다고 한다 등등 친구로서 듣기 힘든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빌라 살면서 아파트 청약을 넣었었고 몇 년 전에는 경쟁률이 요즘처럼 높지는 않았는데 가점이 낮아서 30평대 아파트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분양가가 7억 초반대라서 포기할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 친구 네 주제에 무슨 7억대 아파트냐 하면서 무시를 했고 아파트값 떨어질 거라고 하면서 자기네는 전세금 올려서 6억짜리로 갔습니다. 집 사면 바보라고 그때도 비아냥거렸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네가 좀 잘 산다고 그때도 저를 무시한 거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친구라서 못 느끼고 살았네요. 왜 저런 악담을 퍼부었나 생각해 보니 자기네 집은 전세가 8억으로 올라서 대출도 안 되고 돈 없어서 반 전세로 계약 갱신했다고 하고 저는 이번에 아파트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합니다. 아파트 똥값 된다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저희 들어가는 집 15억이 넘어가요. 친구들이 배 아파서 더 저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친구를 잃어 찹찹한 마음이지만 이제라도 손절할 수 있어서 그나마 고마워해야겠죠. 아이를 제가 먼저 낳았을 때 빌라 살면서 무슨 애만 낳냐고 비아냥거렸던 것도 이번에 다시 생각이 나네요. 생각 같아서는 넌 평생 네 집 없이 월세나 살면서 어디 한번 나 따라와 봐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친구 안 하면서 상종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복수의 방법 같네요. 제가 너무한 거 아니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입니다. 쓰니 친구는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라고 말을 하지만 쓰니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주방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가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식당을 빌려준다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질 게 뻔하죠.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 한다고 해도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있다면 결국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야 하고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일이 발생되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쓰니 남편이죠. 쓰니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가게에서 내 새끼 생일잔치 한 거랑 남의 가게에서 내 새끼 생일잔치 하는 거랑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하냐? 명색이 아빠가 일식 요리사인데 내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 근데 그걸로 해달라 말라 하는 미친 인간들은 뇌가 연두부야? 어떻게 지 새끼, 내 새끼 구분을 못해? 그리고 이 시국에 남의 영업장에 전화를 해서 뭔 진상이야? 그럼 지네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놓고 하던가. 거 매년 오는 생일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애기들이 뻑하면 죽어나가던 때도 아니고 간단하게 돌잡이나 하면 될 것을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나라 법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될 일인가? 왜 항상 이런 진상 또라이들이 어딜 가나 있는지 손질 잘 하셨는데 겹치는 지인들한테는 말씀해 놔야겠네요. 와, 어떻게 남편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너무 무례하네요. 베프 맞아요. 남편 보기 너무 부끄럽겠네요. 자랑을 안 하긴 개뿔. 프로필 사진이라도 바꾸겠지. 그러다가 신고 당하면 매장 이미지 하면 어쩔 거야? 지기 때문에 눈 돌아가서 지가 억지 부리는 주제에 뭐가 저리 뻔뻔해? 친구가 만약 이 글을 본다면 너 때문에 너 애기가 애기 아니라고 불린다는 걸 알아라. 행동, 생각 똑바로 해. 네 애 욕먹이지 말고. 친구가 개념 없는 행동이고 부탁인 거예요. 왜 정하나요? 물어볼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돌잔치는 집에서 가족끼리 하면 되지. 굳이 구질구질하게 남의 영업 가게에서 하려고 하는지 이기심 끝판왕이네요.
친구가 도를 넘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안 된다고 한 상황에서 친구 남편 매장에 전화까지 다 하고 매정한 거 아니고 잘 대처하셨어요. 친구가 무례한 거 맞아요.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